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예, 만성종 일반 후지가 되겠습니다. 가수원에 비가 잠시 그쳤습니다. 보슬비가 잠깐 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왔는 김에 또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부사의 생육상을 보시면은 이 정도 이 과일 비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후지는 만성종이기 때문에 한참 비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열매가 작아 보이더라도 계속 비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굵죠. 여기는 다행히도 이 갈반과 이런 것들이 응예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가수원입니다. 내년도 이렇게 꽃눈 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착화된 모습, 과일 비대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지를 늘어뜨려서 이렇게 쭉쭉 결과지가 하수된 어떤 모습이 되고, 이 나무는 나무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39년생 일반 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쯤 여러분들이 이 과피 이 색이 살짝 이 엽록소가 질소가 빠져나가서 연두빛을 조금 나타내는 것이 후반부 착색기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잎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과피 색이 너무 진해도 후반기에 착색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간밤에 한 6, 내지 80mm 비가 와가지고 가수원에 이렇게 빗물 왔는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계속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다는 증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풀을 깎다가 비가 오니까 계속 못하고 깎다가 말다가 이런 식으로 틈새를 이용해서 예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응예를 이 방제를 다 못하시고 가수원 응예가 남아 있다면은, 응예는 과일 근처에 있는 동서남북에 각각 40cm 범위에 있는 잎들이 유효엽입니다. 열매를 비대하는데 또는 착색 내고 당도를 좋게 하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하는 잎인데, 거기에 만약 응예가 먹었다면 잎이 제대로 원활한 이 광합성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과일 비대도 당연히 불량해지고, 또한 맛과 당도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색깔도 잘 나지 못하는 그런 푸르당당한 열매, 또 색깔이 허옇게 나는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예를 잡아주셔야 되고, 응예 때문에 엽록소 탈색이 돼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면12용 마그네슘을 최소 1회 정도는 농약과 혼용하든가 아니면 단독으로 연면12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착색의 어떤 흐름은 대략적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착색이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일교차 문제도 있고 온도 문제도 있습니다만 과피를 이래 보시면은 줄무늬가 살짝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서는 금년도 후반부에 최종 착색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합니다만, 반드시 또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심이라고 해서 농심, 착색이 잘 날 것이냐 못 날 것이냐 상당히 우리가 해마다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게 어떤 우리 농촌의 마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달 전에 칼슘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유튜브 방송을 제가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언급된 내용이, 갑자기 내가 착색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착색제라든지 그런 유도물질, 그런 어떤 사정복합 비료, 인산가리 제품을 갑자기 친다 그래서 착색이 날 것이냐, 나질 않습니다. 나무마다 이 밥통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성분들을 우리가 자꾸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나무가 인식되도록. 또한 최근에 비가 원체 자주 왔기 때문에 강수량도 많고 강우 횟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토양 속에 있는 니트로겐 질소를 상당히 많이 흡수했기 때문에 착색이 우려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착색 인접물이 비가 오면은 깔이 나다가도 회청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푸른색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산가리, 연면12 전용 그런 것들을 연면12 한 2회 정도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또는 제가 늘 강조했던, 제가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많이 보고 또 그러한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마수하신 분들이 전체적인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중간 페이스메이크 역할을 제가 수행을 하고자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PKC 골드 연면12 전용 또는 깔잡이 또는 예치 않는 분들은 브리오 이런 제품들을 한 1, 2회 연면12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8월 하순경에.
근데 8월 하순에 못해서 쳤다면은 지금이라도 한번 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9월 한 달 동안에 이제 모든 이 방제가 대부분 종료되고 아주 뭐 예외적인 경우에 10월 초에 불안하셔가지고 특별 방제를 한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90% 이상은 이달 말 되면은 9월 말 되면은 모든 병해충 방제는 대부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방제를 많이 하면은 3번, 적게 하면은 2번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 되면은 그런 피기시 골드나 대유불이요, 깔잡이 이런 것들을 다 인상갈입니다. 연미22 전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포 한번 해주시고 9월 한 5일, 10일쯤 돼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과피에 줄무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그런 제품, 일반 호르몬 제가 아닙니다. 식물 천연 호르몬을 추출한 안토시아닌 그런 제품을 1회 살포하시고 마지막 9월 25일 전후부터 9월 말 사이에 마지막 하실 때 또는 10월 초에 마지막 방지하실 때 여러분들이 안토신 골드 프리미엄 플러스 슈퍼하인가를 마지막 최종 살포하시게 되면 상당히 후지 전체에 골고루 맑은 착색이 나는 그런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제가 드립니다. 제가 이 실험을 많이 합니다. 해가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뭐 다른 쪽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많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 또 그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많은 관찰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 또한 각각의 전국적으로 이 유튜브 방송 보시기 때문에 가원마다의 형편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어떤 집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 어떤 집은 잘 모르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인 가장 객관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현장에 나와가지고, 물론 계속 제가 이 중간중간 방송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현장 나왔는 김에 그 부분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유튜브가 좋은 게 그겁니다. 물론 뭐 1대1로 대화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못 하다 보니까 유튜브라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비 오는 와중에 잠시 들러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도장지를 또 언제 딸 것이냐 많이 궁금해하시는 농가가 많습니다. 도장지 지금 현재 갈반이 왔는 농가가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관내 지역에도 일부 농가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보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과분합니다. 약재 도달력이 어렵고 또 햇빛 도달력이 안 되고 바람에 통풍도 잘 되지 않고 또 그만큼 또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갈반 포자나 탄저병에 상당히 취약한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수에서는 제가 6월 달에 도장지를 좀 많이 솎아달라, 꽃농 큰 문제 없으니까 이때 방제가 중요하다, 금년도 농사가 중요한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솎아줘가지고 바람의 통로라든지 햇볕이 수채 내에 잘 유입되도록 그럼 해달라 말씀드렸고, 후지는 도장지를 언제 제거하느냐, 보통 과거에는 처서 이후에 도장지를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때문에 옛날 처서하고 요새 처서하고는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로 명절 이후에, 추석 대목 이후에 여러분들이 도장지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제거하시면 안 된다. 과도하게 제거하면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 양수분을 도장지가 분산시켜 줘야 되는데 그걸 다 제거함으로 해서 열매에 뿌리에 수분이 집중돼서 상당히 후반부에 꼭지 열과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제거하지 마시고 햇볕의 통로, 그래서 제거함으로 해서 각각의 열매 이파리에 햇볕이 들어오게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거 시기는 명절 쉬시고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후지 만성 중에 도장지를 제거하셔도 된다. 그때부터 10월 초까지 계속 제거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는 제거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또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잎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갈반병은 일시에 갑자기 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도 제가 보니까 갈반이 없는 집인데 이렇게 잎에 갈반 포자가 딱 있죠. 이런 것들이 자기 온도 조건만 맞으면 갑자기 확산돼서 낙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호제를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정규 방제에다가 다이세넴 수화제 500g 정도는 추가로 과용하셔가지고 반드시 같이 방제를 해주시고, 또한 마지막에 우리가 순나방 피해, 그 다음에 흡수나방 피해, 흡수나방은 야간성 해충입니다. 보통 밤 10시 이후에 가온 유입돼서 다 익은 열매를 콕콕 찔러 놓습니다. 또한 단에 보면은 말벌 피해가 과거에도 많았는데 간혹
발생됩니다. 다 익은 열매에 여기를 다 깔아 먹습니다. 그 자리에 말벌들이나 나비들이 막 들어오죠. 깔아 먹은 자리에는 세빈 수화제, 그거를 물에 1:1 원액을 타가지고 붓으로 깔아 먹은 자리에, 파먹은 자리에 요래 발라 놓으시면은 다음에 말벌이 와가지고 집어 먹으면은 자기 원래 자리로 회귀해서 그 전체를 박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나비도 그 파먹은 자리에 많이 썩죠. 흡집하면은 나비도 잘 죽습니다. 그래서 세빈 수화제를 파먹은 자리에다가 물 1:1로 희석해서 붓으로 찍어서 이렇게 원액을 발라 놓으시면은 상당히 말벌이나 그런 나비류는 상당히 퇴치 가능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과실의 비례, 좋은 나무의 성장, 적절한 수세 안정들은 역시 비료관리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되고, 특히 또 착색이 도래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좋은 착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세의 안정,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단 이 토양에 여러분들이 질소질을 과하게 주지 마시고 퇴비나 그런 걸 주셔도 개체 관리에 의한 주셔야 됩니다. 개체 관리는 뭡니까? 수세가 센 데는 무시해야 됩니다. 수세가 약한 데는 조금만 주시고, 과일 비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말쯤돼 가지고 속효성 비료, 종류가 마칠산 칼슘도 있고 치오다도 있고, 또 치오다와 같은 제품에 좋은 그런 성분들 제품들이 국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조금만 이렇게 주시면은 상당히 어떤 나무의 발달과 이 과일 초기 비대, 신초 신장, 잎의 두께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제품을 과하게 주지 마시고 수세가 약한데 그런 약한 나무가 많죠. 그런 데만 살짝 주시고, 센 나무는 여러분들이 과감히 무시비, 무퇴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린 것이 미량 원소를 여러분들이 주셔야 됩니다. 3월 말 또는 5월 말에 1 내지 2회 정도 주시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좋은 꽃눈과 그의 당년도 착색과 당도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강조드렸고, 그렇게 제가 7년, 8년 동안 계속 관찰해 오고 있는 가수원에서는 역시 가을에 결과물이 좋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